안녕하세요. 박세인 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한글. 오늘은 한글 떼기, 한글 공부, 어머니들에게 너무도 핫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한글,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고 지혜로운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을 가르쳐도 안 된다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왜일까요? 아이가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관심사는 아이의 한글 학습으로 넘어갑니다. 한글은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학습을 도와줘야 할까? 한글 학습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법론도 가지각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글 학습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한글 공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첫 번째 질문은 시기와 관련된 질문이더군요. 한글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될까? 학자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가 글자에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에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글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들려주고 보여줌으로써 생각과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생각 그릇을 만드는 작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말하는 한글 교육은 읽기와 쓰기에 국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한글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동시에 상호 연관되어 발달됩니다. 그렇기에 한글 교육은 시기 문제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억지로 서둘러 한글을 떼게 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유아 시기엔 어떤 언어적 자극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그 아이의 언어 지능 수준을 결정합니다. 아이마다 언어를 습득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습득이 빠르고 관심을 빨리 갖는 아이라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좋습니다. 좀 늦었다 해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흥미와 재미입니다. 아이의 나이보다 한글에 흥미를 보일 때가 바로 한글 교육을 시작해도 되는 적기입니다. 글을 모르는 2살, 3살 유아도 읽고 쓰기에 초기 행동을 해요. 어른을 흉내내며 혼자 책을 들고 읽는 척하기도 하고 크레파스로 자기 이름이나 이야기를 극적거리는 행동도 보이죠? 어릴 때 읽기 자료를 많이 접한 아이들이 글자를 읽는 데 숙달되어서 더 많은 것을 읽고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한글을 익히기에 수월해요. 그러나 유아 주변에 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한글을 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한글 교육은 시기보다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나요? 입니다. 답은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한글은 학습이 아닌 놀이여야 해요. 한글은 놀이처럼 배우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공부처럼 가르치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면 공룡책으로, 공주를 좋아하면 공주책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바로 자발성입니다. 하고자 하는 동기와 한글을 묶어주면 좋아요.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놀이 활동으로 접근합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잘 살펴보고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그림책, 동화책, 잡지, 신문, 간판 등을 자주 접할수록 읽기 발달에 유리해요. 유아는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 특히 부모가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가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글과 친하게 되죠. 아이들의 언어 교육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나와 상관 있는 흥미로운 주제일 때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속 친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에서 모두 가르쳐 주는데 집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요? 입니다. 맞아요. 2015년 1, 2학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한글 교육이 강화되어 선행 학습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글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국어의 기본인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3, 4학년에서 학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학년 공부에서 언어 발달을 강조하는 이유이죠. 국어 교과서에서 가나다를 배울 때 수학 교과서를 볼까요? 국어에서는 가나다를 가르치지만 수학은 3명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라며 문장으로 구성된 문제가 제시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 아이들, 같은 또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읽고 쓰기가 가능한데 나는 이제 가나다를 배운다면 아이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한글을 재미가 아닌 공부로 인식해 쉬운 문자도 겁낼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수학에 흥미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학교 가는 것조차 싫어할 수 있어요. 한글 교육의 핵심은 단순히 글을 읽고 글자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글을 깨침으로써 세상 지식을 스스로의 힘으로 배운다는 능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세요.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째 질문은 통문자로 가르쳐야 하나요? 자음 모음으로 가르쳐야 하나요? 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통문자가 아이들의 일반화된 한글 교육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분명 냉장고를 읽었는데 냉자, 장자, 고자를 떼어놓으면 읽지 못한대요. 분명히 냉자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냉각은 또 못 읽는 거예요. 문자를 그림처럼 습득해서 통째로 외우다 보니 생긴 함정이며 결정적 결함입니다.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본 글자나 문장이 나오면 아이가 당황해요. 유아 때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몇 년째 통문자 공부를 해온 거잖아요. 첫 글자 뒤에 붙어 있는 글자를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통문자는 단순 암기라 학습 시간도 길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글 결합 원리를 이용한 자모음 절식 학습을 함께해요. 다시 정리하면 한글 교육에 있어 통문자가 먼저냐 발음 중심이 먼저나를 따지기보다 영유아 시기에는 스토리북을 이용해 문장 의미를 읽히고 그 다음에는 발음 중심, 원리 중심의 문해식 프로그램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한글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문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이런 부분들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획순을 무시하고 쓰거나 아예 쓰기를 하지 않으려 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이가 쓰기 연습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보며 아이가 자연스럽게 쓰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제로 획순을 가르치기보다 아이가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쓰기 학습과 획순까지 배우면 좋아요. 획순 쓰는 것도 아이의 쓰기 습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부모님 지지 외에 스스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 폭풍 칭찬과 함께 아이 스스로 해냈다는 믿음이 싹 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6번째 질문인데요. 아이가 꾸준히 집중해서 하지 않아요.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요? 입니다. 아이를 잘 살펴보면 이미지와 도표를 잘 기억하는 시각형과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청각형, 만지며 몸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운동형 등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셔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아이 스스로 좋아하는 학습법을 유지하려 합니다. 여기서 학습을 강요하기보다 노래와 율동, 영상을 따라하며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합니다. 몸으로 익힌 것은 쉽게 잊지 않아요. 오감각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하듯이 보상도 주면서 학습 참여 동기와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7번째는 한글을 빨리 배우면 그림보다 글자를 봐서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한글은 소리 문자입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문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훨씬 증가하죠. 다만 한글을 읽는다 해서 혼자 읽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소리를 통해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창의력이 더욱 높아지는 게 우리의 한글입니다. 8번째 질문은 한글을 가르칠 때 외국어도 같이 가르치면 혼란스러워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의 언어방은 각각 독립된 방을 가지고 있고 외국어와 모국어의 기준이 없어요. 많이 들려주고 많이 노출된 언어가 제1국어이고 어디에 비중을 둘지는 엄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많이 듣는 게 모국어의 역할을 하기에 외국어를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빨리 배웠으면 하는 마음보다 차근차근 천천히 즐겁게 해주세요. 아이의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단계별로 오감을 활용한 시각, 청각, 촉각, 체감각을 사용해 직접 만지고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을 통해 배움을 신나게 하는 아이, 새로운 것을 설레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 스스로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아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주인인 교실을 그려봅니다. 이제 세상에 뛰어드는 준비를 엄마와 함께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